자, 인사드립니다.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불만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국영수 사과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놨는지 과학이 항상 꼬레비야.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특히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이제 마지막 과목이니까 약간 엉덩이를 들떠 있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4교시 끝나고 급식실 갈 때처럼 약간 한쪽 발을 이렇게 좀 내놓고 이제 끝나면 무조건 튀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곧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통합과학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우선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오늘이 아주 중요한 기회,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을 것이고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 달려가는데 중간고사를 대부분 다 망했을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평균 학년 평균이 65점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은 통합과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주워 들었던 어떤 얘기들은 통합과학이 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과학에 대한 본질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은요, 우선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통합과학 1에서 우리는 중간고사 때 약 2단원 2-1까지 정도가 중간고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부터 3단원은 아마 기말고사 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통합과학이 우리 옛날 중학교 때처럼 1단원이 물리고 2단원이 화학이고 3단원이 생명과학, 4단원이 지구과학이면 우리 아이들이 1단원, 2단원을 시험을 망쳐요. 왜? 물리랑 화학이니까. 그런데 기말고사 때 3단원, 4단원은 생명과학,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암기하면 성적이 올라.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되네? 그러다 또 2학기에 넘어가. 2학기에 넘어갔는데 5단원, 6단원이 또 물리와 화학이야. 그래서 성적이 또 떨어져. 그러면 또 7, 8단원은 또 학년 말이니까 공부를 안 해. 더 떨어져.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전체 단원이 다 연계돼 있어요. 자, 우리가 통합과학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2단원 물질과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 있게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통합과학 백신 2단원을 보시면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단원은 당연히 화학 파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화학 파트인지 알고 원소라던가 원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책에 있는 오른쪽의 내용을 딱 보니까 갑자기 우주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 우주의 시작에 의해서 물질은 만들어집니다. 우주는 점점점 팽창합니다.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점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제일 먼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우주 초기의 원소인 수소와 헬륨을 만들게 되더라. 그리고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별의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막 흩어져 있다가 이러한 원소들이 드디어 고온 요 밀도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구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며 그리고 지구는 규산염 광물과 같은 지각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체는 아미노산 합성이 되어서 단백질과 그리고 DNA 같은 핵산을 만들더라 에 대한 내용이 2단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2단원을 공부할 때
이거는 지구과학이야, 물리학이야, 화학이야, 생명과학이야,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은 물과 생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은 또 따로 별개의 과학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3월 모평이나 그리고 지금 수능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수능 예시문항을 다 보면 우선은 이러한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화생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빵꾸가 나면 이 단원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3월 모평과 그리고 수능 예시문항을 살펴보면 자, 지금 물리학에 대한 자료이지만 밑에 있는 보기는 화학과 물리학 이렇게 보기가 막 섞여 있는 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한 수능 예시문항을 살펴보면 이거는 규산형 3연체인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인데 보기를 보면 밑에는 지구과학과 물리학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항이 물리학 보기와 화학 보기,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물리학을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못하면 통합과학은 전체가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우선 알아두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중등과학과 이렇게 70%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좀 열심히 해놓으면 사실 통합과학의 70%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전에 업다운 하다 보니까 중등과학을 대부분 망쳐요. 우리가 중등과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백신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네이밍을 되게 잘해요. 백신이 뭐냐면 100점의 신, 그리고 백신은 이렇게 예방접종 같은 거. 그래서 백신을 공부하면 뭐 공부에 대한 시험에 대한 예방접종이다, 뭐 이렇게 네이밍을 잘해. 또 물리학 강의가 있는데 그 물리학 강의의 제목이 물리지 않는 물리학. 화학 풀리는 화학. 기가 막.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백신 과학을 보시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통합과학의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힘 중력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3단원에서 역학 시스템 똑같이 배워요. 만약에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과학을 언제부터 예습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야, 통합과학의 예습은 지금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0점 맞잖아? 그러면 통합과학 70%가 예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무조건 100점 맞히세요. 그러면 통합과학의 70%는 예습이 됩니다. 자, 또한 통합과학, 우리가 중학교 과학을 잘 해놓으면 통합과학과 연결되고, 또한 통합과학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에서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을 배워요. 일반 선택 내신을 위해서. 근데 통합과학이 거기에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즉 통합과학에 대한 기본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일반 선택과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또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풍이가 요즘에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글쎄 수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통합과학을 진짜 오랫동안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막 불러오고, 막 여기 뭐 유태한 밤, 막 여기 뭐 제가 유태한 지 오래됐는데 유태한 밤에도 막 불러오고, 막 여기저기서 엄청 나가요. 요즘에 틀면서 또 꼭지라고. 유튜브만 보면 내가 나와. 오히려 내 채널은 막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다른 곳에 가서 막 채널 수를 올리고 있어. 왜 통합과학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자, 통합과학 내신을 보시면 우선 얘들아래요. 자, 우선은 우선 제가 습관이 나왔죠? 저보다 다 어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말 좀 놓을게요. 자,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09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학부모가 학부모를 전달합니다. 참 고생들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진짜 힘내야 돼요. 우리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우선은 국영수랑 동일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것 좀 무시하면 안 돼요. 국영수만 계속 하는데 과학도 지금 8학점이에요. 과학 실험까지 하면 10학점입니다. 즉 이수학점이 굉장히 큰 주요 과목이 되었어요. 또한 이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통합과학이 수능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왜? 내신 문제가 점점점 수능화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능은 바로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기존의 수능은 20문항에 30분, 즉 선택 과목 2개를 정해서 20문항에 30분, 2점, 3점의 배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이 되면서 25문항에 10분을 더 줘요. 40분. 그리고 배점도 굉장히 1.5점, 2점, 2.5점으로 굉장히 배점을, 즉 난이도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5점은 문제가 쉬운 거고 2.5점은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수능 예시 문항을 살펴보니 1.5점도 너무 어려워. 2.5점은 더 어려워. 그래서 수능 예시 문항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제가 수능 예시 문항을 25문항을 쭉 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분 정도는 OMR 카드도 검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5분이라 한다면 25문항을 35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점짜리는 2분 이상. 왜? 어려운 문제니까. 1.5점짜리는 1분 이하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애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 수능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죠. 1.5점짜리를 1분 이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쫄지 마세요.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포토 스팟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퍼가기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우리 뭐 아이와의 갈등,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가 SNS 상담, 엄청나요. 아빠들, 제 와이프가요, 막 이런 거 너무 질문이 많아요. 다 상담해 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게 포토스팟이에요. 인스타그램 DM에 샵 장풍, 샵 풍만이, 샵 쫄지마. 자, 쫄지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3단원에서 배워요. 통합과학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글을 읽고 저 자료를 해석하는데 1분 안에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라는 결합선이라는 저 용어가 막 나오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밖에 안 돼요. 근데 생각할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료 해석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수능 문제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게 내신 문제가 점점점 수능화 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신 문제라고 해서 쉬울 게 아닙니다. 점점점 수능 스타일로 변할 텐데 자료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긴 문항을 어떻게, 저 왼쪽 거는요, 왼쪽 문제는 1.5점짜리 배점 문제입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근데 사실 저기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에 대한 경향성과 사고력을 요구해서 밑에 있는 보기를 맞춰야 되는데 저게 1.5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글밥이 너무 많고 밑에 있는 자료도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그래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졸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그래프가 다 생긴 게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과 경향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과학은 그냥 공식을 대입해서 암기하고 대입해서 공식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이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저 탐구가 왜 이루어졌고 탐구를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경향성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과학의 공부의 방법을 완전히 좀 바꿔줘야 돼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상대습도라는 것과 저런 그래프들 35분 안에 25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선은 혹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수능 예시 문항 25문항이 분명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좀 풀게 해봐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무료 강의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수능 해설 강의에 이 13문제 문제 푸는데 해설 강의의 시간이 1시간 10분이에요. 즉 해설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수능 예시 문항에서 가장 어려웠던 24번 문항입니다. 저것은 중화 반응에 관련된 문제인데,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1대1로 결합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얘는 농도가 다 달라져요. 30%, 20%, 10%. 그러니까 정해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 문제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자, 우선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자, 내신부터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잊고 기말고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파트에 중간고사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좀 망쳤다 그러면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2-1 부분, 이온, 공유결합, 원소기호, 주기율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3단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중간고사 못 봤다고 막 구박하면 안 되고 통합과학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중간고사를 못 보셨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통합과학 1, 2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 2에 대한 예습을 좀 시켜야 됩니다. 왜냐? 통합과학 2의 1단원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또 망합니다. 그러니 통합과학 2는 여름방학 때 꼭 예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통합과학에 대한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통합과학에서 킬러 문항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또한 어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과학은 범위만 넓지 어렵지 않아. 아니요, 어려워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단어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약 8년간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의 Q&A 개수를 다 조사합니다. 약 4만여 개의 Q&A를 저희가 단원별로 다 쪼개서 개수를 세봤어요. 세봤더니 가장 많이 Q&A가 올라온 단원이 중화 반응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24번 문항. 중화 반응이 제일 어려워하고, 두 번째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화학 운동이 역학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화학과 물리를 가장 어려워하죠. 그런데 통합과학 2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통합과학 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2는 통합과학 1의 2-1 원소의 주기성을 모르면 통합과학 2의 1단원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잘 잡고 다시 꼭 처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서서히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똑같이 09년생과 10년생의 학부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특히 저의 강의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보는데 내가 또 여기서도 봐야 되느냐. 제가 막 이렇게 강의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쑥쑥 커가는 나무 같아요. 나무. 그 나무에게 굉장히 잘 크라고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비료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태양이 되어주고 토양이 되어주고 그리고 공기가 되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통합과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에 대한 과정을 좀 잘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과정을 같이 나아가주는 그런 멋진 학부모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